거실에 이제 또 다른 소품들을 볼까요? 1층 소품들을 보면은 왼쪽에 되게 중요한 소품 또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할아버지 시계라고 하는 거죠. 원래 정식 명칭은 롱 케이스 클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케이스가 길다는 거죠. 긴 시계인데 그래서 롱 케이스 클락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할아버지 시계라는 말하자면 애칭으로 불리게 된 이유가 이제 외국 사람들이 다 이걸 그랜드파더 클록이라고 많이 불러요. 이 할아버지 시계라고 부르게 된 이유가 하나의 뭐 전설 같은 이제 스토리가 있는데 미국의 그 윌리엄 클레이워크라는 헨리 클레이워크라는 그 작사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영국으로 여행을 갔어요. 이제 그 여행에서 어떤 호텔에 들어갔는데 그 호텔 로비에 이런 이제 롱 케이스 클락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딱 보는데 시간이 멈춰 있어요, 이 시계가. 호텔 직원한테 아니 이 시계가 왜 안 맞습니까? 왜 멈춰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호텔 직원이 원래는 이 시계가 너무 정확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계 주인이 할아버지가 두 분이었는데 형제 할아버지였는데 한 분이 돌아가시니까 시계가 느려지더니 나머지 한 분이 딱 돌아가시니까 시계가 멈췄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이야. 이 시계는 할아버지와 운명을 같이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시계를 이런 롱 케이스 클락을 할아버지 시계라고 부르게 됐고요. 그래서 이 작사가가 그거에 영감을 얻어서 민요를 작곡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시계라는 민요는 우리한테도 매우 익숙한 노래 한번 이제 잠시 쉬어가는 의미에서 들어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앤티크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이렇게 뭔가 세월의 흔적이 있고 뭔가 역사를 함께 오랫동안 함께 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딜쿠샤에 있는 이 할아버지 시계는 아마도 이제 그 벼락 맞았을 때 이제 불타 없어져 버렸는데요. 그 원래 있던 그 시계는 메리의 친정 아버지께서 주신 걸로 나와 있는데 아무튼 그 벼락 맞아서 이제 불타 없어졌으니까 메리한테는 굉장히 큰 상실이었겠죠. 사진을 보면 이 그 머리 윗부분이 이 부분이 되게 독특하게 생겼어요. 이 할아버지 시계 윗부분이 약간 꼬불꼬불하게 무슨 그 진저브레드 같이 이런 부분이 생겼는데 이런 형태의 시계를 이제 구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고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시계 박물관 뭐 어디 다 문의를 해도 이런 시계 자기는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거하고 유사한 시계를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영국의 한 아주 시골의 앤틱 샵에서 이제 이런 시계가 있는 걸 발견해갖고 그나마 그 윗부분이 형태가 상당히 유사해서 저희가 이제 앤티크로 구매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뭐 등이라든지 뭐 이런 종 같은 이런 거 소품들도 이렇게 사진에 나와 있는데 저 종을 보면은 저 어머니가 서 계시는 그 머리맡에 천정에 이렇게 종이 달려 있잖아요. 그 저 종은 이제 아마도 하인을 부를 때 이렇게 땡땡땡땡 쳐서 이제 사람을 불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저 형태의 종을 이제 똑같은 형태의 종을 이제 구해야 됐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종은 1920년대에 영국 소방서에서 사용했던 종인데 이제 형태가 똑같아서 구에다가 저희가 달았어요. 근데 이제 여기가 관람객들이 계속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이제 계단 참이니까 잘못하면 이게 청동이니까 되게 무겁잖아요. 그리고 부딪힐 수도 있고 혹시라도 이게 만약에 사고로 떨어지면 진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설치하는데 2중, 3중으로 고리를 해서 절대 떨어지지 않게끔 이제 이거를 잘 설치하는 게 되게 중요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벽등 같은 경우에도 저 사진에 보시면 이제 벽등이 있는데 이 시대는 1920년대는 이제 소위 말하는 빛이 관리되던 시대예요. 우리처럼 지금처럼 뭐 스위치만 키면 막 온 사방팔방에 다 전기가 들어오는 시대가 아니라 보통 집에 전체 집에 보통 평균 그러니까 그것도 전기가 들어오는 집에 한해서 평균 한 3개 정도 등이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전기가 안 들어오는 집이 태반이었고요. 근데 이제 외국인이다 이고 또 딜쿠샤는 굉장히 좀 이때 당시에는 아주 뭐 독특한 문화주택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전기는 들어왔고 그렇다 하더라도 등이 지금 이제 보이는 벽등은 저거 한 개인데 과연 이 집의 등이 나머지 등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었을까 되게 궁금한데 다른 사진에서는 등의 모습이 보이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등을 설치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고심이 되는데 이걸 이제 설계하는 업체에서 이제 보통 도면을 이렇게 그려 갖고 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물건 사는 업체와 또 별도로 그 전에 이제 설계를 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 설계하는 업체가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보이지 않는 부분의 조명의 위치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설계를 해왔는데 이쪽 반대쪽 벽면에 정확한 간격을 두고 등을 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도면을 보고 이런 식으로 한쪽 벽면에 그러니까 이제 딜쿠샤가 저희가 이렇게 현관에 이렇게 들어오면 이쪽 왼 벽면에 여기에 반대 벽면에 이제 창이 있는데 그 창 사이사이에 만약에 등을 다 달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호텔 로비처럼 보인다. 그리고 이 시대는 등이 관리되던 시대여서 절대로 이렇게 많은 등을 아무리 딜쿠샤가 돈이 많은 집이었다 하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역사적인 사실이나 뭔가 그런 거에 대한 생각 없이 이제 그 정말 도면을 열심히 잘 그려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위치에 조명이 당연히 요즘 같으면 그런 식으로 조명을 딱딱 벽등을 달았겠죠. 그래서 제가 절대 이렇게 설치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집이 아무리 조명이 다른 집에 비해서 많다 하더라도 가운데 등, 천정등 하나 정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벽등 같이 보조등이 하나 정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어두웠을 거고 그리고 이제 메리가 되게 촛대를 좋아한다는 얘기가 또 나와요. 본인이 촛대를 되게 좋아한다고. 그래서 촛대를 좋아한다는 얘기는 전기가 들어오지만 우리 어르신들 맨날 뭐 하면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걱정하시잖아요. 이게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전기를 그렇게 많이 썼지 않았을 것이고 대부분은 그냥 초를 사용해서 쓰고 또 손님이 왔을 때 식탁 위에 또 촛대를 놓고 썼고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켜야 될 경우에만 아주 제한적으로 이 전기를 썼기 때문에 등을 많이 설치하시면 안 된다. 제가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근데 이쪽 등은 하나도 없고요. 여기 벽등은 여기 사진에 있기 때문에 그 형태 그대로 이제 저희가 만들어서 이렇게 갖다 놨고 이것도 이제 빈티지를 샀는데 약간 모양이 조금 달라서 조금 이제 저희가 부분적으로는 이제 저 형태에 맞춰서 좀 조작을 해서 만들었어요. 일부 오리지널을 사가지고 일부 이제 교체를 한 거죠. 이 집에 보시면 아까 여기 사진에서도 보시면 이런 아까 캐시박스라고 부르는 서양 사람들이 캐시박스라고 불렀던 반다지라든지 저쪽 그 사진 끝에 귀퉁이에 3층 장같이 우리나라 물품들이 상당히 이제 곳곳에 놓여 있거든요. 이제 그 메리하고 알버트가 이런 조선의 물품들을 이렇게 서양식 주택에다가 갖다 놓은 이유는 이 부부가 그 동생 윌리엄이랑 같이 그 골동품 상점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골동품 상점이 테일러 상회인데 이 테일러 상회가 그때 당시에 외국인들 이제 조선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광고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잡지 같은데 이렇게 광고도 냈고 여기가 나중에는 이제 테일러 상회 이런 이제 여기 WW 테일러 상회라고 돼 있는데 이런 상회 건물도 이제 세워서 이제 상당히 큰 비즈니스를 했어요. 테일러 상회의 역할은 외국에 있는, 그러니까 조선에서 구하기 어려운 각종 물품들을 다 일단 수입을 하고, 예를 들면은 뭐 집에서 쓰는 페인트라든지, 뭐 오르간이라든지, 피아노 대신에 오르간, 뭐 타이프라이터, 뭐 만년필, 시계, 각종 이제 뭐 소품, 잡화 뭐 이런 것들을 온갖 이제 조선에서 구하기 힘든 물건을 거의 다 수입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들 브루스의 표현으로라면 태양 아래 모든 걸 다 수입했대요. 테일러 상에. 필요한 거 다 수입했나 봐요. 그리고 이제 조선에 있는 이런 반다지나 삼층장이나 아니면 뭐 노쇠로 된 촛대라든지 또 이제 왜 옛날에 갓 끝내 다는 호박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액세서리로 변형해서 뭐 목걸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수버니어처럼 기념품처럼 외국에다가 이제 수출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가구 같은 것들은 여기에 살던 조선에 살던 사람들이 기념품으로 가구를 삼층장 같은 거를 사가기도 했는데 그걸 직접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여기 테일러 상해 안에 shipping부가 따로 있어서 그걸 다 포장을 해서 패킹을 해서 외국으로 다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이제 했고요. 이 광고를 보면 이제 테일러 상해가 뭘 했는지를 이제 쭉 알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몽고메리 워드 앤 코라고 돼 있는데 이 몽고메리 워드는 시카고에 본사를 둔 지금으로 치면 아마존 같은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각종 물품들을 다 팔아요. 그게 이제 카탈로그가 있어서 그 몽고메리 워드사에서는 그때 당시에 두꺼운 옛날 우리 전화책 같은 그런 두꺼운 그런 카탈로그가 있어갖고 거기에 그림이랑 가격이랑 이런 게 다 수록이 되어 있어서
그 도로 그 책자 맨 뒤에 이제 우편으로 주문할 수 있는 주문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뜯어가지고 원하는 물품의 번호랑 금액이랑 이런 거를 봉투에 넣어서 돈이랑 우편한 돈을 같이 넣어서 보내면, 미국에 보내면 물론 몇 달이 걸리겠죠. 받는데 몇 달 걸리고 오는데 몇 달 걸리긴 하지만 물건이 그렇게 배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구를 하는 거죠. 아마존 직구처럼 몽고메리 직구를 했던 거죠. 근데 그 몽고메리를 뭐 직구를 했던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테일러 상회에서 그 몽고메리 워드의 대행사를 한 거예요. 지점. 그래서 이제 필요한 물건들을 사람들이 얘기하면 여기 테일러 상회에서 그걸 다 대행을 해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보내주고 물건 받아서 갖다 주고 뭐 이런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물품들을 이제 쉽게 구매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딜쿠샤를 지을 때 필요한 각종 뭐 페인트나 뭐 이런 물품들을 건축 자재 이런 것들도 이런 몽고메리 워드를 통해서 많이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밖에도 이제 이런 그 광고들을 보면 테일러 상회에서 이 WW 테일러 앤 코라는 이 회사에서 어떤 거를 이제 레프리젠팅 하는지 쭉 나오는데요. 뭐 퍼시픽 몰 앤 코, 뭐 사우스 브리티시 인슈런스 컴퍼니, 그 뭐 보험 같은 업도 하고, 뭐 러버로이드, 몰티 뭐 프로덕트 이거는 지붕 마감재 이런 거거든요. 지붕 마감재도 하고 뭐 하면 온갖 게 다 있어요. 잉거솔 와치는 되게 유명한 건데 그게 당시 미국에서 1달러만 주면 살 수 있는 회중시계, 남자들이 차고 다니는 회중시계였는데 그 잉거솔 그게 이제 미국에서는 되게 유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잉거솔 회중시계를 이제 수입을 했고요. 테일러 상회에서. 그래서 딜쿠샤에 가시면 그 잉거솔 시계가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남성들은 회중시계, 여성들은 손목시계 이런 걸 차는 게 유행이었죠. 그래서 그런 시계 같은 거 수입했고, 몽고메리 워드 대행했고, 뭐 좀 많죠. 그 다음에 뭐 또 뭐가 있나? 딕셔너리, 그 스테이셔너리, 뭐 문방구 용품, 뭐 연필, 펜, 만년필 이런 거 다 수입했고요. 아무튼 이제 그리고 뭐 하우스 페인트 같은 거, 집에 내외장 페인트 이런 것도 수입하고. 또 이제 이런 테일러 상회에서 정말 온갖 것들을 다 수입하고 또 우리나라 물품들, 골동품 이런 거 많이 수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테일러, 이분이 이제 알버트 테일러인데, 알버트 테일러가 우리나라 고려 청자에 되게 취미가 있어서요. 청자 컬렉션도 되게 좋았대요. 근데 이제 그때 그 벼락 맞으면서 상당 부분 그 청자도 상당히 많이 이제 유실이 되긴 했죠. 이 테일러 상회에서 이런 그 3층 장이라든지 반다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놓을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서 일하시는 이제 김주사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본명은 이제 김상원인데 김해 출신의 이분이 이제 주사로 이제 공직을 이제 마감을 하셨나 보는데 그래서 김주사라고 불렀는데 이분이 되게 특이하게도 미국 워싱턴에서 그때 당시 유학을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영어를 굉장히 잘하셨대요. 그래서 테일러 상회의 매니저처럼 이 김주사께서 역할을 하셔가지고 이 부부한테 영어로 이런 뭐 반다지며 우리나라 풍습이며 문화며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줬기 때문에 이 부부는 상당히 김주사 덕분에 우리나라의 이런 골동품이나 이런 데에 대한 식견도 상당히 높았고 취미가 아주 깊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왼쪽에 보시는 거는 이 테일러 상회에서 외국인들을 위해서 펴낸 그 영문 도록이 있거든요. 브로셔. 그 브로셔에 이제 실린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장 또는 뭐 캐비넷, 3단, 3덱스라고 돼 있잖아요. 3단 장 이런 거를 이제 영문으로 이렇게 펼쳐냈고 이걸 보고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사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하고 유사한 형태의 우리가 아까 그 사진에는 난로에 가려서 잘 안 보인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이 도록에 있는 걸 기반으로 해서 유사한 거를 이제 구매를 한 거죠. 조선시대 3층장을요. 당시에 이제 이런 3층장을 보면 조선시대 3층장을 보면 이거는 굉장히 이제 좀 느낌이 단아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장석 같은 게 너무 많이 붙어 있지도 않고 근데 이제 테일러 부부가 좋아했던 거는 되게 이런 스타일인데 당시에 이제 잘 팔리는 이제 테일러 상회에서 인기가 있었던 상품은 사뭇 이거하고는 좀 달랐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기록을 보면 미국인들은 삐까뻔쩍한 걸 좋아한대. 그래서 막 여기다가 장석을 덕지덕지 붙이는 걸 좋아해서 오리지널 골동에다가 장석을 다 교체해서 더 번쩍거리는 걸 많이 붙이고
더 장식을 가미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새로운 형태로 가구를 새로 짜서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거를 여기서는 그 테일러 상회에서는 그거를 이제 세미 모던 또는 모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세미 모던은 원래 있던 골동에다가 장석을 새로 붙이는 것을 세미 모던이라고 불렀고 모던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만든 형태. 그러니까 이제 외국 사람들이 필요한 형태로 예를 들면 뭐 뷰로 부케이스 같이 이런 3층장의 형태인데 책상 이렇게 펼치면 책상이 되는 뭐 이런 거라든지 수납이 되게 잘 되는 뭐 디스플레이용으로 장식장의 용도로 쓸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변형된 가구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테일러 상회에서 판매가 되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테일러 부부는 그런 거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좀 단아한 취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반다지, 괴이죠. 이런 건 이제 이렇게 반만 열려서 반다지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이런 것도 지금 이거는 경기도 괴인데요. 그 사진에 보면은 굉장히 이거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여서 이제 이걸 갖다 놓았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제 그 김주사라는 분이고요. 오른쪽이 이제 집안의 허드렛 일을 담당하는 공서방인데 김주사는 아까 그 말씀드렸던 옥스포드 교수 같은 말투를 지닌 분인데 김주사는 이제 그 자기 환갑 잔치 때 메리 부부를 집에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잔치를 이제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이게 홍옥수 각대라 그래서 이런 거를 관직에 있을 때 하사받은 거를 되게 자랑스럽게 차고 있었고 이분이 이제 나중에는 그 태극기를 집에 천정에다가 이렇게 숨기고 있어가지고 그게 일본 사람한테 발각돼서 옥고를 치르다가 결국 돌아가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메리가 아마추어 화가이기도 해서 당시 주변의 인물들을 이렇게 초상화로 많이 남겼어요. 풍경화도 그리고 자기가 조선에 있으면서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려서 남겼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들을 상당히 이제 많이 소장하고 있었고 그거를 이제 손녀가 나중에 역사박물관에 기증을 해서 일부는 지금 딜쿠샤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주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공서방은 이제 뭐 집에 물도 떠오고 장작도 패고 뭐 이렇게 하는 이제 집안의 이제 잡일을 도와주시는 분이었는데 이제 메리의 표현에 의하면 되게 요정같이 엉뚱한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엉뚱한 짓을 잘해가지고 잔소리를 하면 갑자기 휙 사라져서 또 집에 안 나타나고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에 또 룰루랄라 나타나고 또 뭐 쥐를 잡아다가 부엌에다가 쭉 일렬로 세워놓고 갑자기 나무 십자가를 막 꽂아놔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 메리가 기도하는 걸 보고 쥐 잡아놓고 그렇게 기도하려고 뭐 십자가를 꽂아놨다는 등 뭐 그런 아주 독특한 기행을 부렸던 그런 분인데 아무튼 이게 수염이 뭐 그러니까 그 주름이 쪼글쪼글하고 뒤통수가 납작하다 뭐 이런 묘사가 있는데 이제 그 공서방을 이렇게 그림으로 남겨두셨습니다. 공간을 이제 재현한다는 거는 그 속에 포함된 이제 다양한 언어를 해석하는 일인데요. 이 딜쿠샤 같은 경우에는 뭐 영국, 미국, 한국, 중국, 일본의 언어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뭐 남편은 미국 사람이고 메리는 영국 사람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영국과 미국의 특성이 이제 같이 녹아 있고 또 이제 이 사람들이 테일러 상회가 경성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중국에도 천진에도 있었고 이제 이런 그 지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비즈니스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중국에서 가지고 온 물건도 많았고요. 또 일본도 출장을 가면서 일본에서 또 가지고 온 물건도 있고 이래서 여기에 한중일 삼국과 또 서양의 것들이 아주 묘하게 섞여 있는 그런 공간이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해석하는 것이 이제 중요했죠. 그래서 이제 그 그레이홈의 실내에 있는 이런 물건들도 보시면 그 분위기를 보시면 이미 벌써 이때도 저기에 한국적인 그런 그 장을 갖다 놓고 그 위에 불상이 있고 양쪽에 노쇠로 된 촛대 같은 거를 놓고 이렇게 굉장히 동양과 서양이 같이 어우러지는 식탁 맞은편에 저런 걸 둬서 동서양이 이렇게 절충된 형태를 이미 신혼집에서부터 구현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딜쿠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다양한 물건들을 이제 동서양이 같이 섞여 있는 그런 공간이었죠. 2층 거실로 올라가면요. 메리가 이제 여러 아주 메모를 디테일하게 남겼는데 이제 2층의 첫 번째 물건이
열폭 자수병풍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자수병풍이라고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썼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자수라고 알지, 만약에 사진만 봤을 때는 이게 자수인지 회화인지 사실 구분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자수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근데 이거 사진을 확대해도 한 2폭 정도밖에 안 보여요. 근데 10폭이라고 구체적으로 딱 명시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10폭이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남아있는 물건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이제 10폭짜리 자수병풍을 사거나 아니면 못 사면은 그걸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10폭 자수병풍이 시중에 그렇게 잘 나오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거는 자수 명인한테 이제 맡겨서 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건 좀 초창기부터 이건 제작을 할 수밖에 없는 물건이라고 판단해서 장기간 이제 한 1년 6개월에 걸쳐서 이제 제작을 해주셨고요. 자수장 김영희 선생님께서 이걸 제작을 해주셨죠. 그럼 이제 이 도안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보이는 도안은 이제 일부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요거를 이제 기반으로 하되, 나머지 뭐 국립중앙박물관이나 민속박물관이나 여러 다른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수병풍을 다 리서치를 한 다음에 그걸 펼쳐서 그때 당시에 이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도안들, 그런 거를 10폭으로 이제 구성을 해서 선생님한테 도안을 이제 제안을 해드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완성을 해주셨어요. 자수병풍이 이렇게 완성이 되면 그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장황이라고 해서 이제 말하자면 이 병풍의 틀을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이게 완성이 되고 나면 또 장황 전문가한테 가져가서 장황을 또 이제 맡기는 거죠. 장황을 할 때도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이런 천이라든지 이런 뭐 이렇게 띠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옛날 걸로 다 그런 걸 구해가지고, 실제로 그때 당시에 옛날 그 빈티지한 이런 패브릭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방에서 저희가 어렵게 공수를 해가지고 가져다 드려서 이 장황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2층에 올라가서 보시면 이 자수 병풍이 굉장히 아름답게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수 병풍 앞에는 메리가 노쇠 상판 테이블이라고 메모를 남겼는데 이 테이블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테이블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저렇게 샀고요. 이 테이블의 형태는 청나라의 그 면분가의 형태인데, 세수를 할 때 쓰는 세수대야를 올려놓는 이제 받침 뭐 이런 형태에서 나온 건데, 서양 사람들은 이런 거를 약간 티테이블처럼, 간이 테이블처럼 썼어요. 그래서 위에 상판하고 아래 상판이 다 노쇠로 되어 있고, 이걸 쟁반처럼 드러내면은 다리가 이렇게 접혀서 수납이 쉽게 되는 이런 형태인데, 이걸 펼쳐서 그 위에 이제 노쇠 상판을 놓고 쓰는 테이블이죠. 이게 이제 20세기 초반에는 유럽에 이제 중국에서 유럽으로 많이 수출이 돼가지고 유럽 사람들이 되게 쉽게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쓰는 간이 테이블이었는데, 왜 이렇게 싼 물건들은 잘 보존이 안 되잖아요. 흔한 물건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서 보는 물건들은 그때 당시에 다 그렇게 좋은 물건을 썼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특별히 좋은 물건이어서 보존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박물관에서 우리가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자칫 잘못하면 그 시대의 물건이 다 그런 물건이라고 착각하기가 쉬운데, 오히려 정반대로 실제로 사람들이 썼던, 흔하게 썼던 물건, 자주 볼 수 있었던 물건은 다 사라지고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것도 약간 그런 케이스여가지고 사실 구하기가 되게, 그때 당시에는 쉽게 많이 판매됐던 물건인데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물건 중에 하나였죠. 저는 이제 잘 구해서 이제 갖다 놨고요.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런 물건도 있어요. 이거는 메리가 아무런 메모를 남기지 않았어요. 희한하게도. 그래서 이걸 봤을 때 도대체 이게 뭘까? 캐비넷 같은데 왜 그런 걸 캐비넷이라고 뭔가 이렇게 메모를 안 남겼을까? 이거 좀 의문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게 가구가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약간 축음기 같은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으로, 축음기 라디오 그때 유행했던, 그래서 이제 이거하고 또 비슷한 모델의 축음기 라디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리서치를 해보면 유사한 형태의 축음기 라디오가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그게 지금 현재로 매물로 나오지도 않고 이게 100% 축음기 라디오라는 확신도 없기 때문에, 이거 이제 그래서 이건 그냥 형태 그대로 장을 이제 제작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가운데 여기 장석은 상당히 이제 동양적인
약간 중국 느낌도 나는 이런 장석인데 이거는 이제 장석 부석장한테 말씀드려가지고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돈도 안 되는 거 이런 거 뭐하러 뭐 가져와서 만들어 달라고 하냐면 아주 욕만 잔뜩 먹은. 근데 그래서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완성을 했어요. 오른쪽에 있는 이 나무 괴는 메리가 농나무 괴라고 중국 농나무 괴라고 메모를 남겼기 때문에 농나무로 만든 저런 괴를 앤틱으로 구매를 해서 저희가 갖다 놨고요. 이게 목리가 굉장히 이제 무늬가 좀 아름다워서 이런 무늬가 이렇게 좀 잘 살아있는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살려고 애를 썼고 여기 형태의 이제 장석도 거의 같은 형태로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유사성이 높은 걸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플한 형태이고 목리가 아름다운 이런 것들을 구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틀에 있는 이 이제 도자기 인형이 있는데 두 개가 이렇게 마주보고 서 있어요. 근데 기모노를 입고 있어서 이건 이제 일본 자기인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여기 공간의 언어가 한중일 뭐 영국, 미국 다 섞여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유독 이런 거 재현을 할 때 일본 거 갖다 놓는 거에 반감이 엄청 커요. 왜 기모노 인형을 입은 거를 굳이 갖다 놓느냐라고 야단을 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근데 이 기모노 입은 인형을 굳이 뺀다고 하면 이런 테이블도 사실 빼야 돼요. 왜? 일본 거니까. 이런 거를 다 빼면 이 공간은 재현을 하기가 정말 애매하게 되는 거죠. 여기 보이는 이 테이블은 일본에서 만들어진 그 니코라는 지역에서 만들어진 니코의 명물인데요. 그 니코는 이제 그 지역의 그 도쇼구라는 그 절을 이제 개축을 하면서 일본의 장인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공사를 진행을 하고 그게 이제 끝나고 나서 그 지역에 정착을 한 장인들이 이렇게 이제 이런 형태의 소품이나 가구, 뭐 쟁반 이런 거를 팔아서 이제 만들어서 이제 그 니코 지역의 명물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V자 형태로 된 조각도를 가지고 전면을 이 나무를 다 조각을 해서 전체적으로 다 조각이 되어 있어요. 뭐 국화 같은 거라든지 꽃잎 이런 것들을 뭐 테이블, 상판, 다리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다 조각이 화려하게 되어 있어서 사실 우리같이 좀 단아한 그런 거를 좋아하는 것과는 미감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아무튼 뭐 굉장히 화려한 일본 테이블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기모노도 빼고 뭐 이런 일본 탁자도 빼고 뭐 다 빼면 뭐가 남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니코 지역의 공예품이고 이런 테이블이 여기에 있어서 거의 같은 유사한 형태의 테이블을 저희가 구매를 해서 갖다 놓았고요. 이것도 역시 이제 당시에는 일본에서 많은 유럽 여러 나라로 수출을 했던 물품이어서 영국에서 저희가 이걸 구해다가 이제 다시 갖다 놓은 것이죠. 벽난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그 포컬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벽난로 주변에 이제 필요로 하는 물건들이 이제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불쏘시개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재를 담는 삽도 있어야 되고 그죠? 꼬챙이도 있어야 되고 집게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벽난로에 필요한 용구들이 이렇게 세트로 이렇게 도구 세트가 놓여져 있고요. 이런 손잡이의 형태라든지 구성 이런 거를 감안해서 거의 같은 형태의 것을 구매를 해서 저희가 갖다 놓았습니다. 이런 작은 디테일, 이제 이런 거에 신경을 써서 최대한 이제 비슷한 걸 갖다 놓는 거죠. 이런 것 중에 참 그 재현을 할 때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물건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 예를 들면 이런 난로 같은 거죠. 벽난로가 이제 메인 그 난방 시설이긴 하지만 조선의 겨울은 굉장히 추웠기 때문에 서양인들이 그것만 가지고는 겨울을 날 수가 없어서 군데군데 난로를 설치해서 겨울을 났거든요. 여기도 이제 딜쿠샤에도 난로를 설치해 놓고 사용을 했는데 사진에서는 이 난로의 이 부분만 보여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 난로가 무슨 난로인지 도대체 어떻게 알 거냐 말이죠.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이 난로의 정체를 밝혀야 돼. 넌 누구냐. 정체를 밝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1920년대, 30년대에
영국, 미국 이런 데서 유행했던 모든 난로를 다 리서치를 해야 되죠. 네. 그러면 이제 그 뭐 외국에 있는 웹사이트나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도로 카탈로그 이런 걸 다 뒤지는 거죠. 다 뒤져서 이제 이 부분이랑 비슷한 형태의 난로를 일단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찾은 것이 제일 유사하다고 판단된 것이 요건데, 요것이 이제 아이디얼 벡터라는 그런 히터인데요. 이제 1926년에 광고에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흑백 사진으로 찍어서 요 귀퉁이만 본다 그러면 요 부분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게 이제 있으면은 요걸 사다가 두면 정말 좋은데 아이디얼 벡터 히터가 지금 시장에 나오지도 않거니와, 그래서 이제 고증 보고서에는 이런 게 다 들어가지만 실제로 살 때는 이제 이게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못 산 거죠, 이거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유사한 것이 이제 이거는 2층에 있는 난로이고 1층에 있는 난로 사진을 보면은 저 오른쪽에 있는 몽고메리 워드사의 히터랑 모양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런 류의 난로들을 이 시대에 썼을 것이다. 그리고 뭐 몽고메리 워드 같은 경우에는 테일러 상해가 자기네들이 수입 대행을 했으니까 얼마든지 저런 류의 난로를 쉽게 살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없어요. 중요한 건 몽고메리고 뭐 머시기고 간에 시장이 없어.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그러면 대안으로, 그러면 그렇다고 뭐 난로를 뺄 수는 없으니까 난로를 사긴 사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약간 그 청계천 아니지 뭐지 을지로에 가면 다 만들어준대. 그래서 을지로에 가봐. 그래서 을지로를 갔는데 이 사진 그 귀퉁이 딸랑 나온 거 그거 보여줘봤자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러면서 제대로 된 도면을 갖고 오던가, 그리고 갖고 와도 이거 만들려면 뭐 주물 뭐 주형 뜨고 뭐 어쩌고 뭐 돈이 엄청나게 든다는 거예요. 그거 난로 하나 그거 만들자고, 잘 보이지도 않는 거 그거 만들자고 그렇게 비싼 돈을 쓸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일단 포기. 그래서 이제 그 대신에 이제 그러면 1920년대 미국 가정에서 아주 흔하게 많이 썼던 난로, 대중적인 난로가 뭐냐. 그래서 샀더니 글렌우드라는 미국의 그 매사추세츠 톤튼이라는 지역에서 만든 글렌우드라는 난로인데,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썼기 때문에 아직도 시장에 간간히 매물이 나오는.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할 수 없이 이제 글렌우드 난로를 사서 이제 1층에다가 갖다 두었습니다. 2층 이제 거실은 이제 아까 그 하나하나 설명드렸던 그런 물건들이 이렇게 이제 재현이 돼서 2층 모습은 지금 현재는 이렇게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부분적으로 이제 아까 난로도 그렇지만 부분적으로 보이는 이런 물건들을 가지고 이제 전체를 완성을 해야 되는데, 암체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기둥이 나란히 있는 팔걸이가 있다, 다리의 형태가 이렇다 정도는 알지만 이제 전체적인 형태는 다 보이지는 않죠, 난로에 가려서. 그렇지만 이제 구체적인 형태를 파악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른쪽과 같은 형태의 기둥이 저렇게 일렬로 되어 있고, 등받이가 아무래도 약간 살짝 뒤로 한 뭐 3, 40도 정도 각도로 이렇게 눕혀져 있고, 다리에 기둥 형태의 이런 다리가 있는, 바퀴가 달려 있는 이런 의자를 구해서 패브릭은 이제 새로 교체를 해서 이제 갖다 놓은 거죠. 어쩔 수 없이 빼야 되는 물건도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예를 들면 저 3층장 위에, 2층에도 3층장이 저렇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3층장 위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상이 있어요. 이게 시커멓게 저거 확대해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저걸 확대를 하면 그래도 좀 희미하게 보이는, 요거는 좀 그래도 또렷하게 보이는데 팔을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불상이. 뭐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소더비, 크리스티, 우리나라 불교 전문가, 외국의 불교 전문가한테 다 문의를 하고, 이런 도상의 불상이 뭐냐, 처음 본다는 거야. 이런 거 없대.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런 불쌍한 옷을 이분들은 어디서 샀을까? 제 생각에는 아마 인도에 신혼여행을 갔거나 그때 있을 때 뭐 어디선가 구매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불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불상이 정확하게, 불상 명칭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 명칭도 조차도 알 수 없어. 불교 전문가가 모른다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도저히 이제 명확하게 저희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뺀다. 그래서 이제 불상은 배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 약간 니꼬보리 테이블 뒤에 있는 이렇게 긴 데이베드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이거는 지금 긴 데이베드를 여기다가 설치를 하면 여기에도 의자도 있고 한데 관람객들이 여기를 다닐 수가 없어요. 이 옆방으로도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동선 때문에 이건 배치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불가피하게 빼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을 하거나 배제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 벽난로 2층 벽난로 위에 메리가 이제 추방당할 때 유일하게 가지고 갈 수 있었던 물건 중에 하나가 비연호라는 건데요. 이 비연호는 코담배 병이에요. 코담배는 당시 이제 포르투갈 원래 17세기에 포르투갈 선교사들이 중국에다가 가져가서 이제 퍼뜨린 건데 이제 코로 담배를 흡입하는. 근데 그 코담배를 담는 그 케이스가 서양에서는 사각형의 함의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열고 그 코담배를 이제 집어가지고 이렇게 흡입을 하면 두통에도 좋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일상 뭐 우리 뭐 판피린 뭐 이런 것처럼 뭐 평소에 감기 걸렸을 때도 하고 그냥 평소에 그냥 기분 우울할 때도 하고 하여튼 뭐 이렇게 많이들 이제 즐겼는데 중국은 서양 사람들이 그 함을 이렇게 열어서 코담배를 하라고 주면 습기가 많으니까 이게 훅 들어가서 이게 코담배가 금방 눅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고안한 게 입구가 굉장히 작은 이런 병의 형태로 코담배 병을 만든 거죠. 그래서 서양에는 없는데 중국 사람들이 만든 거고 각종 재료로 유리, 도자기, 뭐 대리석 이런 걸로 해가지고 다양한 코담배 병이 나와서 이게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막 뭐 그 중국 사람들 쌀알에다가 막 그림도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그까이 거 뭐 이러면서 그 붓에 붓 이렇게 니은자로 된 붓을 집어 넣어서 여기 안에다 그림도 그리고 막 온갖 것들을 화려하게 만들어서 이 비연호는 서양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단순하게 이 코담배를 넣는 병이 아니라 이 자체가 예술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걸 수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다양한 형태의 재료와 형태와 문양의 코담배 병을 서양 사람들이 많이 수집을 했고 알버트 부부도 메리 부부도 이걸들을 상당히 많이 수집을 해서 이제 그걸 가져갔는데 이제 그걸 이제 그 손녀가 그 제니퍼가 이제 기증을 했잖아요. 근데 그 기증한 물품은 서울역사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고 지금 딜쿠샤에는 그 오리지널을 가지고 오진 않았는데 그걸 이제 기반으로 해서 그거하고 그 기증받은 물품에 최대한 가까운 걸로 저희가 똑같은 걸 사가지고 지금 딜쿠샤에 이렇게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말 비연호는 오감의 예술이라고 할 수 있죠. 손으로 만지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 느끼고 눈으로 보고 그죠? 아주 그런 예술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뒤에 이제 벽난로 뒷부분에 사진에 보면은 여기 보면 무슨 풍경화가 하나 걸려 있는데요. 이게 무슨 풍경화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메리가 이상한 수수께끼 같은 기호를 남겼는데 키르히너 같은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그 키르히너라는 게 화가 독일의 화가 키르히너라는 화가가 있는데 키르히너 같은 그림이라고 써 있고 그게 진짜로 뭐 자기가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다는 건지 그런 류의 그림을 사서 걸었다는 건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도상도 확실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떤 거를 걸어야 되느냐 이제 이거 갖고 이제 정말 회의를 많이 했거든요. 감론을 막. 그러면 자 1번 키르히너의 작품 중에서 하나 풍경화를 골라서 복제해서 건다. 2번 이제 사료에 그거 말고 다른 기록에 보면은 아까 그 신혼집 회색집에 야마다 바스케라는 일본 작가의 후지산 그림이 걸려 있다고 자기네들이 그걸 걸었다고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사진은 안 나오지만. 그래서 또 후지산의 그 야마다 바스케의 후지산을 검색하면 그 그림이 나와요. 어딘가에 소장이 돼 있어. 근데 이제 그러면 그거를 그러면 복제를 해서 걸을 건가? 2번. 그다음에 아니면은 야마다 바스케의 후지산은 매물에 안 나오니까 다른 야마다 바스케가 그린 다른 풍경화를 그럼 걸 것인가? 3번. 자, 1번, 2번, 3번을 그 어떤 걸 걸어도 만족스럽지가 않죠. 사실 어떤 건지 확실하게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막 서로 막 이제 주장을 하시다가 여러 사람들이 주장하다가 결론은 그래도 키르히너라는 단어가 이제 메모에 있으니 그래도 키르히너의 작품 중에서 풍경화를 복제해서 거는 게 가장 무난하다. 그리고 또 일본 작품 걸었다가 왜 또 그 정면에 일본 사람 작품 뭐 여기에 기록이 있지도 않은 거 왜 걸었냐 또 이런 소리 나오니까 그럼 이제 1번을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키르히너의 작품을 복제를 해서 걸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메리가 그림을 많이 그렸기 때문에 메리가 그린 풍경화 중에 하나를 기증받은 거를 하나를 받아서 야, 이거 걸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서울역사박물관이 이제 여기를 관리를 하고 있지만 역사박물관에 기증된 물건을 또 쉽게 여기 가져와서 저희 마음대로 막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그건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죠. 아무튼 이제 그리고 이제 사진에 보면 이런 이제 스탠드가 있어요. 아까도 이제 등이 막 여기저기 주렁주렁 달려 있지 않았고 부분적으로 이런 스탠드들을 공간에서 사용을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스탠드가 있죠. 모자이크처럼 유리를 이렇게 이제 모자이크처럼 한 이런 스탠드를 티파니 스타일이라고 하는데요.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그 보석상 티파니, 그 같은 티파니인데 그 집의 아들 티파니가 이런 유리를 가지고 실험을 많이 해서 유리에 여러 가지 색깔의 그라데이션이 들어가는 이런 유리를 모자이크 유리를 많이 개발을 해가지고 그거를 창문에다가도 활용하고 이런 스탠드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스탠드를 티파니 스탠드라고 하는데 그 티파니 스탠드가 유행을 하니까 당시에 미국에서도 아류작이 많이 쏟아져 나왔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그 티파니 스타일의 아류 램프죠. 이제 만약에 오리지널 티파니 램프는 수천만 원 호가예요. 근데 이제 그런 당시에 미국에서도 그 아류작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거는 이제 보면 사진에 이런 베이스 같은 것들이나 이런 형태, 가세 형태 이런 거를 이제 리서치를 하면 아마 윌킨슨이라는 회사의 제품일 가능성이 매우 커서 제가 이제 윌킨슨 같은 이제 이런 티파니 스타일의 작품을 사서 이제 했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제 일단 이렇게 부분 이렇게 프레임 이런 데 금이 가거나 이런 데가 있어가지고요. 그런 것들 잘 납땜을 해가지고 잘못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다 깨질 수가 있으니까 잘 보존을 해갖고 지금 현재 갖다 놓고 이제 불도 이렇게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스탠드가 하나 보이는데요. 이 스탠드는 지난 20년간 경매에 딱 2번 나온 스탠드예요. 네, 그래서 이건 구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우여곡절 끝에 경매에 하나가 나왔어요. 운 좋게. 구매를 했죠. 업체에서. 그런데 오다가 없어졌어요. 유실사고. 업체에선 자기네들은 다 보냈다 그러고 그거 배송하는 업체는 자기네들 모른다 그러고 없어졌어요. 코로나 기간에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뭐 없어졌다는데 어디 가서 찾을 거예요, 그걸.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다 패닉인 거예요. 이건 다시 뭐 어떻게 찾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진땀을 뻘뻘 흘리면서 다시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고 캐나다고 뭐 영국이고 막 다 이런 조명 관련 업체들한테 다 연락을 하고 메일 보내고 막 이런 형태 거를 찾으면 바로 알려달라 뭐 있으면 알려달라 했는데 정말 운이 좋게도 어떤 시골에 미국에 있는 어떤 시골의 한 업체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게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재구매를 한 아주 희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램프 받침대도 여기에 보면은 이 사진에 보면 1단, 2단, 3단으로 된 램프 받침대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메리가 이제 여기다가 블랙우드 테이블이라고 메모를 남겼어요. 중국 블랙우드 테이블. 그래서 이제 검은색의 블랙우드로 된 이런 테이블인데 문제는 이제 이런 3단 중국 이 테이블이 2단은 많은데 3단은 죽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2단만 계속 나오고 3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새벽에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물건 사는 이제 업체 사장님께서 프랑스로 출장 가셨는데 거기에 앤틱 페어를 가셨는데 어떤 포르투갈 상인이 트럭에 문을 딱 여는데 이 3단짜리 이거를 한 개도 아니고 무려 2개를 이게 2개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2개가 그 쌍으로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right now.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그래요? 근데 이제 그때 새벽 뭐 2시, 3시 막 이럴 때요. 근데
그럼 사야 되잖아요, 무조건. 근데 그걸 무조건 그 업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무조건 사는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일단은 이제 제가 그걸 사도 좋다라고 이제 승인을 하면 거기서 이제 그거를 또 구매 뭐 그런 요청서 뭐 이런 거 작성을 해가지고 서울시에 올리고 뭐 이게 복잡해요, 엄청 과정이. 그렇게 해서 승인이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구매가 진행되는 건데 갑자기 지금 그 트럭에서 내리고 있다는데 그러면 이제 그분 그러면 연락처 받아서 다음에 이거 우리가 꼭 살 거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냐 했더니 그분은 그냥 오늘 오후로 포르투갈에 간다는 거예요. 이거 팔고 자기는 그거 그런 거 못 기다려 준다 그랬대요. 그래서 그럼 어떡하죠? 어떡하죠? 막 이랬더니 일단은 그분도 이제 이게 구하기 어렵다는 걸 아셨으니까 그냥 무조건 그러면 자기가 리스크를 안고 일단은 뭐 만약에 승인 안 해주면 자기가 그냥 그걸 떠안을 테니까 일단 사시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일단 그럼 감사하다고 이제 그러고 이제 그분이 먼저 그걸 사셨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차후에 이제 이거를 구매를 하는 걸로 이제 승인을 받는 걸로 진행을 해가지고 이제 이거는 먼저 샀는데요. 그렇게 안 했으면 이 똑같은 이 테이블을 가지고 올 수가 없었죠. 진짜 사진이랑 진짜 똑같다니까요. 너무 놀라워요. 이게 정말 이 물건을 도저히 살 수 없을 때는 제작을 한다 그랬는데 이 벤치 같은 게 그런 건데요. 이 정말 디자인 너무 독특해요. 이빨처럼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이 전체적인 비율이랑 이런 거를 다 계산을 했을 때 요 이빨 하나가 4cm인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도저히 이런 벤치는 보도 듣도 못한 벤치여가지고 그냥 제작합시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똑같이 제작을 했고요. 그 위에 이제 패브릭도 유사한 걸로 카페트 형태를 이렇게 해서 패브릭 씌워서 이건 이제 제작을 해서 갖다 놨고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이런 주칠 원반이라고 메모에 나와 있고 이 주칠 원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왕실에서도 많이 썼던 붉은색의 원반인데 이렇게 테두리에는 흑칠이 돼 있고 가운데는 주칠이 돼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주칠 원반도 지금 시장에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손대현 선생님이 이제 소반 만드신 장인께서 직접 제작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딜쿠샤에 가시면 그 제작하는 영상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흑백 사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컬러를 알 수 없다. 도대체 컬러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벽 색깔을 칠해야 되잖아요. 이제 여기에 보면 기록에 보면은 장마 때 곰팡이의 습격을 막기 위해 벽지 대신 황금빛 노란색 페인트로 마감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기록에. 그래서 이제 그럼 1층 벽은 황금빛 노란색이다. 근데 그 황금빛 노란색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보는 게 뭐 황금빛이 어떤 황금빛인지 알 수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일단은 이제 노란색 계열로 선택을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는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당시에 이제 1920년대에 하우스 페인트 도록들을 찾아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컬러들 이제 집에서 많이 사용했던 그 컬러들 중에서 이런 계열 중에서 황금빛 노란색에 가깝다고 생각되는 색깔을 골라서 이제 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칠을 했고 위에는 블루 색깔이라고 되어 있어서 2층은 이제 블루 색깔로 마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 벽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정해지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패턴은 사진으로 흑백이지만 패턴은 대충 알 수 있으니까 유사한 패턴으로 이제 하고 어울리는 색감으로 커튼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커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살림살이들이 이제 놓이게 되었습니다. 메리는 아름다운 물건은 삶을 풍요롭게 한다. 하지만 영원히 소유할 필요는 없다. 내게 있을 때 누린 기쁨만으로도 감사하다. 이렇게 호박 목걸이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매우 동감하는 바이고요. 오늘 이렇게 길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